오늘의 주제는 뇌졸중 재활의 진행입니다. 오늘 내용은 뇌졸중 환자분들을 치료하고 계시는 치료사분들이 실제로 어떻게 뇌졸중 환자분들을 평가하고 어떻게 재활 프로그램을 짜며 어떻게 재활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가야 되는지 30분은 어떻게 유용하게 쓸 것인지 생각하고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내용을 시작할게요. 재활은 기본적으로 평가 후 중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. 평가 후 중재인데 평가는 기능 평가가 있을 수 있고요. 세부 항목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. 기능 평가라면 당연히 뇌졸중 환자니까 일상생활 동작을 평가해 줘야 됩니다. 병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툴은 MBI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점수만 가지고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. 조금 더 세부적인 평가가 필요합니다. 예를 들어 보면 음식 섭취를 예를 들어 보면 환자분이 아주 동작을 잘라서 밥을 먹는다만 놓고 평가를 한다 그러면 리스트 요런 게 있는데 숄더 쪽에서는 플렉션 나올 수 있어야 되고요. 인터널 로테이션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. 입까지 수저를 가져가는 동작을 잘 상상해 보세요. 엘보우에서도 플렉션 나올 수 있어야 되고요. 포암에서는 뉴트랄에서 프로네이션을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. 플렉션은 유지 혹은 90도 이상을 만들 수 있어야 되고요. 리스트는 만약에 숟가락을 잡는다 그러면 라테럴 핀치의 동작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리스트는 그래서 익스텐션을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. 이렇게 세부 항목을 다 잘라서 평가를 진행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. 이건 단순히 밥그릇에서 밥을 퍼서 입으로 식사를 가져간다만 놓고 평가를 하게 되는 거고, 이걸 더 크게 확장한다 치면 냉장고에서 냄비 이동이라고 치면 양손 냄비, 이것도 조건이 좀 다를 수 있죠. 양손 냄비라 치면 양손으로 냄비를 들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역시 숄더는 어덕션이 유지가 돼야 되고요. 냄비를 든다 그러면 약간의 역시 인터널 로테이션을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. 팔꿈치는 또 90도 플렉션 유지 되어야 되고요. 냄비라 치면 포암도 뉴트랄을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. 역시 냄비는 이번에는 훅그립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. 훅그립에 필요한 근육 다 알고 있어야 되고요.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 동작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혹은 어떤 관절에서 무엇이 부족한지 이 동작들의 어떤 부분이 안 나오는지 판단하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ROM과 MMT를 평가할 수 있겠죠. 예를 들어서 환자분이 숄더의 어덕션을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, 혹은 어덕션을 만들 때 어브덕션에 뭐 근육이 짧거나 어떤 움직임에 추가적인 잘못된 움직임이 나오는지 판단할 수 있고요. 엘보 플렉션 90도를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, 혹은 그게 트라이셉스의 쇼트닝이나 강직 때문에 안 되는지 안 되는지 일단 패시브하게 ROM을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. 직접적으로 숄더, 엘보 플렉션 90도를 만드는 근육들을 리스트업해서 예를 들어
브라키알리스, 브라키오 라디알리스 뭐 이런 근육들을 평가해 줄 수 있고요. 뉴트라를 만들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근육 프로네이터와 다음에 슈피네이터의 밸런스도 평가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. 훅그립을 만든다 치면 역시 훅그립에서 필요한 근육들 리스트 익스텐서 손가락을 적절하게 구부리기 위해서 플렉서 디지토름 프로펀더스, 플렉서 디지토름 슈퍼피셜리스, 룸브리칼 머슬, 칼 머슬 이런 근육들을 개별적으로 근력을 평가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. 그러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은 중재 프로그램을 짤 수 있습니다. 중재 프로그램을 짤 때는 당연히 1번 ROM 확보, 그 다음에 2번 근력 강화, 3번 기능적 동작 순으로 재활 운동을 진행해 나가시면 됩니다. 만약에 여기서 리스트업해서 부족한 ROM이 있는 근육들, 쇼트닝이 되어 있거나 이런 근육들이 있다면 ROM을 확보하기 위해서 스트레칭을 할 수도 있고요. 개별의 테크닉을 배웠다면 MFR 혹은 뭐 홀드 앤 릴렉스 이런 것도 사용할 수 있을 거고요. 근력을 평가한다 라고 해서 근력이 MMT가 빵이다 혹은 빵에서 1 정도 된다 라고 하면 이 사람이 마비다 라고 판단을 하시고 파실리테이션을 해줄 수 있고요. 1에서 4 이건 약화죠. 약하면 스트렝스닝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. 파실리테이션을 해준다 라고 하면 저번에 저희 교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센터에서는 크게 아이솔레이션과 스트레치, 리플렉스 이 두 가지를 기본 베이스에서 근육이 혼자서 수축을 만들어내고 싶은 상황을 만들어내서 수축을 할 수 있는 걸 느끼게 해준다가 기본이고요. 만약에 스트렝스닝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. 그러면 근육의 스트렝스닝을 하기 위한 기본 조건 저번에 이것도 말씀드렸죠. 저빈도, 고강도로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반대로 고빈도, 저강도 이런 프로그램을 짤 것인가를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. 고빈도, 저강도는 다 기억하시죠? 이거는 근지구력 이고요. 저빈도, 고강도는 당연히 근력 증가를 목표로 재활을 하시게 된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근력이 확보가 됐었을 때 혹은 관절 가동 범위가 확보가 됐었을 때 우리가 처음에 안 되는 기능적 동작을 반복해서 연습하시고 이 부분을 바탕으로 평가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것은 상지도 마찬가지고 하지도 마찬가지입니다. 하지의 재활을 할 때도 역시 여러분은 기능적 동작을 기능적 향상을 만들기 위한 재활을 진행하셔야 됩니다. 그게 보행이라면 단순히 이뻐요, 이쁘게 혹은 이렇게 걷지 마세요, 저렇게 걷지 마세요는 환자분을 설득할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이걸 기능적으로 꼭 만드는 데 집중하셔야 되고요. 그게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이동을 위한 다양한 기능적 동작을 습득하는 데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.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바닥에서 일어나기 혹은 계단 오르기, 측면, 후면, 이동
혹은 뭐 장애물 넘기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를 개별적으로 동작을 평가하고 여기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ROM, MNT 또 평가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재활 프로그램을 리스트를 만들어서 재활을 진행해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. 예,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이 부분이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가지고 다 이해가 되셨을 거냐 하면 그렇진 않거든요.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바닥에 앉기 혹은 바닥에서 일어나기를 예로 해서 어떻게 재활을 해 나가야 되는지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내용은 일단 여기까지고요. 뭐 이해가 안 가시더라도 다음 시간 내용까지 같이 봐주시고 재활을 어떻게 진행해 나가야 되는지 확립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 재활운동센터 노상혁 FTC였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